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니마 재무제표 부정 명세서 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가 많이 틀리시죠? 부가를 틀리는 이유가 뭐 바빠서도 못 보고 급해서 못하고 실수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제표 부정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를 하면 여러분들의 실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저랑 한번 재무제표 부정명세서 만드는 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업무 회계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서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도 들으시고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네, 도움도 받으시고 그러세요. 자, 표지를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부정명세서에는 제 몇 기, 몇 년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써 있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게 왜냐면 3월 31일 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면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죠? 왜 1월 1일부터일까요? 저희가 실제로 부정명세에서 만약에 이거를 월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차대조표 월별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산부채 자본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에 회계와 모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기수하고 1월 1일부터 그 마지막 기준이 되는 날짜까지로 하는 겁니다. 결제는요, 두 종류로 하는데요. 대표회의 결제 라인과 우리 관리사무소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감사님들은 대표기관이 아니고 승인기관이죠. 결제 라인이 아니죠. 사실은 승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별도로 요 밑에 이렇게 승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 이렇게 빼시는 경우도 있어요. 승인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보고자 여기는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여기는 이제 겸직이라서 그래요. 격리 대리 판도라 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이지집합 건물 회계컨설팅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목차를 내려가 볼게요. 목차는 모두 다 똑같으신 건 아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봤습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러분 이게 재무제표죠? 여기에 뭐 하나가 들어가면 결산서가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재무제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관리의 수입과 사용 및 적립 내용, 그리고 계정별 부정명세서, 그리고 통장 실물 확인서와 통장 실물 복사본, 그리고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제 회계처리 기준에서 이제 예금잔액증명서 넣어야 되죠. 그리고 관리비 체납명세서, 장기수송충당금 적립현황, 부가내역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내역서는 안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죠. 부가내역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일산 쪽에서 근무할 때는 아예 이렇게 표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어떤 표지를 더 만들었냐면 부가내역서 표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부가내역서 부가명세서죠? 부가명세서
부가내역서, 부가명세. 아,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3월 31일 이렇게 해갖고요. 결제를 같이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부가내역서 같이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저는 따로 사실은 여기다 같이 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따로 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여기에 쏙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운영성과표는 예전에는 손익계산서였죠. 재무상태표는 예전은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죠. 운영성과표는 보시면 수입과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수입과 비용에는, 아파트에는, 우리 공동주택에는 무슨 수입과 무슨 비용이 있죠? 관리 수익과 관리 외. 관리 수익이 아닌 것들을 모두 관리외라고 하죠. 그리고 비용 역시 관리 비용과 관리 외 비용이 있습니다. 자, 기준 역시 보시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이렇게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프로그램에 있는 걸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관리 외 수입 사용 및 적립 현황이라고 있고요. 이제는 주석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주석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가 지난번에 회계사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1년에 한 번 하는 걸 왜 여기다 매일 붙여야 되냐 했더니 어쨌든 우리 재무제표 명세이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현재 관리비, 실제로 잔존하고 있는 관리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차액이 0원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 원래 자본 있고요. 자금의 증가와 자금의 감소, 관리비 예치금에다가 자금의 증가를 플러스하고 자금의 감소를 마이너스하면 그 금액이 예금 현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납명세서를 여기다 붙여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미납명세서를 여기다 붙여 놓고요. 부가총괄표도 같이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저는 부가총괄표도 같이 첨부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에 관리 외 수입 및 관리 비용 내역을 넣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입주자 기여 수입과 공동기여 수입을 나눴고요. 관리의 비용 역시 그 공동체 활성화비, 충당금 이익 이렇게 해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을 나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통장 실물 확인서 해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모든 통장, 우리 입주자 대표 명의로 된 통장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통장을 실물 및 잔액증명 확인 결과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뭐 넣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잔액증명서, 이제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잔액증명서 넣으셔야 되고요. 또 뭐 넣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또 뭐 넣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통장 실물 복사해서 통장 실물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혹시라도 소장님들도 이제 요건 참고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 잔액증명서 위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횡령하시는 정말 우리 1000명 중에 1명 있으신 그런 분이 있으시죠. 잔액증명서 위조하실 때는 하지만 통장 실물 위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통장 실물 복사해서 같이 붙여 넣으셔서 두 개의 금액이 일치하시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그런데도 위조하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는 게 모든 지출이 있을 때마다 바로 확인하셔라.
바로 확인. 제일 중요한 게 내가 A라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A라는 곳에 B라는 금액을 바로 넣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죠. 횡령이라는 게 뭡니까? A라는 거를 내 통장에 넣고 B라는 금액을 쪼개서 AA만큼 넣고 내 통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관리비 미수관리비 채권현황은요. 미납분 모든 세액 옆에 붙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관리비 수입 총액은요. 그 달 것만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관리비 수입이 3월까지가 있잖아요. 관리비 수입 3월분이라면 3월분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이 1,000만 원 나누기 3개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3.33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월평균 관리비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비에다가 미수관리비 총액 그달 현재 지금 여기는 거의 미수관리비가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3번을 2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를 하면 체납률이 나오는 겁니다. 관리비 미수금 총액에서 월평균 관리비를 나누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체납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15%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미납률은. 그리고 만약에 미납이 많은 경우에는 전화 확인하고요. 독촉장 발급 3개월부터 하고요. 내용증명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을 뭐 왜 발급하죠? 라고 하는데 법적 내용증명부터는 법적 조치입니다. 여러분. 내용증명부터는 법적 조치예요.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죠? 만약에 계속 돈을 안 내시면 뭐 소액 청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입자예요.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도 이걸 알려줘야 되죠. 이 사람 밀리고 있다는 거를. 아, 맞습니다. 소유자. 그래야지 소유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분이 만약에 월세인 경우 있잖아요. 월세인 경우에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에서 깐다 그러지만 보증금을 많이 안 하고 월세금을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 소유자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실 집합건물에서는 명확하게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의 책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도 실질적으로는 구분 소유주가 내죠. 소유주. 구분 소유주라는 거 뭐냐면 집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관리규약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3개월 이상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도 같이 고지서를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다가 규약이나 규격, 수량, 사진, 구매처 다 넣어야 돼요. 이 단지권은 지금 없어서 제가 일단은 폼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취득 가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매일자, 구분, 내역, 규격, 수량, 사진, 구매처, 취득가액, 사용처 이렇게 쳐내 놓고요. 격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예, 공기구, 직기비품 내역서랑 회계를 딱 맞추셔야 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만드는 우리 여기 부속명세서 만드는 거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